프루트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라고 하는 인컴플리니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인컴플리니스 티어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컴플리니스로 완전성 정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함으로써 문장 논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배울 수로 논리 체계에서 도출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참인 문장이다. 그리고 타당한 문장을 수로 논리 하면은 그것들도 다 이제 그 형식 체계에서 뭐 도출이 다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이는 그 방식이 이제 컴플리니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자세하지 않은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지금 빨리 하고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. 이 시기에 이게 한 1930년 정도가 될 거예요. 이 시기가 30년 전후가 되는 그 시기인데, 이 시기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힐베르트 같은 사람이 수학 기초론을 하면서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수학 기초론 자체가 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물었고,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인컴플리니스라고 하는 그 20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정리라고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. 이 증명 자체는 뭐냐면은 거칠게 말하겠습니다. 수학 자체를 형식화한 그 형식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참으로 여겨지는 그 수학 문장이 도출도 안 되고, 그 수학 문장이 이제 파이라고 하면은 G라고 할게요. 괴델 센텐스라고 하니 G라는 그런 문장이 있으면은 이 G도 도출이 안 되고 G의 부정도 이제 도출이 안 된다. 참인데 그 체계에서는 두 문장이 다 이제 도출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은 볼드바우 컨젝처 같이 우리가 수학자들은 모든 거를 다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참이지만 우리가 증명 못하는 그런 정리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, 볼드바우 컨젝처를 증명하려고 했던 어떤 수학자는 뭐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나쁜 선택을 했다라고도 하는 그런 게 있죠. 근데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는 건 좀 잘못된 거고요. 뭐 세부적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수학을 형식화하는 특정 충분히 강한 특정 형식 체계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 참이라고 여기는 그 수학적인 문장과 그 부정이 도출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보인 거죠. 실제로는 이 괴델 센텐스라고 하는 게 참이라고 할 수 있냐, 그것 자체도 철학에서는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. 거짓으로 여기는 시멘틱도 다 제시가 되고는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딴 얘기 같고요.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괴델이 이 부분은 인컴플리니스를 제시를 하고, 그리고 이 괴델 센텐스 같이 그 형식 체계에서 증명도 반증도 되지 않는 그런 문장이 있다는 거를 보였는데, 그 두 번째 괴델 정리 같은 경우에는 수학 체계 자체를 형식화한 그런 체계가 있을 텐데, 그 체계가 일관적이라는 거 그 자체를 자기 자신에 의해서는 이제 증명도 반증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두 번째 그 인컴플리니스에 대한 증명으로, 실제 이 논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한 단락 정도 해가지고 뭐 짤막하게 얘기를 하는데, 그때 이제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괴물이죠. 거의 컴퓨터의 발전이 거의 이 사람에 의해서 발전이 되기도 했었는데, 그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당시에 괴델이 완전 독창적으로 한 게 아니라 폰 노이만도 좀 알고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폰 노이만이 이 괴델이 증명을 했을 때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걸 증명을 했냐라면서 되게 기분 나빠했지만, 정작 이 인컴플리니스를 발표한 그 당시에는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, 오히려 폰 노이만이 인컴플리니스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 다른 강연에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소개하면서 훨씬 더 유명해진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. 괴델이 1930년 이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논리학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이 시기부터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라고 할까요? 뭐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봤을 때, 괴델의 이제 완전성과 불완전성 정리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 당시까지는 좀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. satisfiable이라는 개념과 recursiveness라는 그 개념을 두 논문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립을 한 거죠. 그래서 recursiveness라는 이 개념 자체는 이제 이후에 또 증명되게 되는데, 컴퓨터빌리티 개념하고 그 뭐 동치라고 할 수 있죠. 람다 디파이너빌리티라든가 결정 가능성의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과 이제 동치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, 이 논문이 나오면서부터 이 사람은 많이 보셨죠. 애플사는 아니고 그 앨런 튜링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의 시작점에 있었던 그 사람.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괴델이 불완전성 정리를 제시를 했다면은 어떤 수학적 문장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앨런 튜링이 논문에서 또 제시를 했었고, 그때 사용됐던 게 뭐 람다 디파이너빌리티라는 개념 같은 게 있는데, 그게 나중에는 이제 괴델이 썼던 리컬시브니스
개념과 이제 동치다라는 것도 보여지게 되고요.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수학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알프레드 탈스키에 의해서 이 satisfiable 이 개념 자체가 또 발전을 해서 이쪽으로는 이제 모형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. 앨런 튜링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 컴퓨터 이론이 폰 노이만도 마찬가지고 리컬전 티어리라고 하는 분야 아니면 뭐 컴퓨터빌리티 티어리라고 하는 분야가 여기서부터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까지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. 여기서 뭐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마빈 민스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뭐 인공지능 쪽에서는 뭐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분이시죠. 이런 식으로 논리학이 분화되면서 이제 컴퓨터 쪽은 이렇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셨던 자연 연역과 관련된 내추럴 디덕션이라고 하는 분야도 이 30년 전후로 30년 이후죠. 34년, 36년 이런 식으로 게르하르트 겐첸에 의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게르하르트 겐첸 같은 경우에는 괴델이 일관성 수학이 실제로 일관적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증명을 좀 제시를 했다면 게르하르트 겐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배운 그 자연 연역 규칙들이에요. 그 규칙들을 최대한 체계화해서 그런 규칙들과 이제 수학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액시엄이라고 하죠. 그 공리들로부터 어떠한 모순도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서 이제 산수 체계가 일관적이다라는 거를 보이는 증명을 제시를 했죠. 물론 이 괴델의 두 번째 불완전성 정리 같은 경우에는 수학 체계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일관성을 자기 자신이 보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보였다면 겐첸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일관성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훨씬 강한 체계를 사용을 한 거죠. 그 괴델이 사용하고 있던 그 체계보다 어떤 컴플리트 인덕션을 그 수학적 귀납법 중에 컴플리트 인덕션이라는 거를 사용했다면 여기에서는 산수의 영역을 넘어가는 인덕션이라고 해서 트랜스파이나이트 인덕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산수 체계가 실제 일관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인 증명으로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지는 않죠. 실제 그런 일관성이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보이는데 사용되는 것이 이제 자연 연역 체계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은 실제 최근까지 폭발하고 있는 이 논리학의 발전들은 다 수학 기초론을 연구를 하면서 발전하게 된 거죠.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내추럴 디덕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진리나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리컬전 티어리 쪽에 디사이더빌리티를 보이는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리차드 제프리라는 사람이 발전을 시킨 거기 때문에 수학 기초론의 한 측면에 있다고 보셔도 될 거고요. 그리고 자연 연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최근으로 현대로 오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 이론으로 거의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 오면 다른 여러 가지 앱을 쓰겠죠. 뭐 C 언어도 쓸 거고 최근에는 뭐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쓰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그 논리학이 좀 분화되고 발전하게 됩니다. 이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70년대 이후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필요가 없고요.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는 이 여러 사람들 중에 딱 두 명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 겐첸이라는 사람 30년대 전후로 내추럴 디덕션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거를 이 수업에서는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1879년에 베그리피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논리학이 수로 논리를 발전했던 프레게의 수로 논리 현대 논리학의 기초를 거의 뭐 다 잡은 사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. 그래서 프레게의 수로 논리와 겐첸의 내추럴 디덕션을 이 수업에서는 좀 다루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.